안녕하세요. 대단히 비책의 제임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 발표도 끝나고 학교 갈 날만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은 그 학생, 자녀, 당사자들에게는 어쩌면 설레는 그러한 여정이겠지만 막상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학비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해서 재정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 입학 준비 초기부터 등록금과 예산에 대해서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가족 모두가 재정 상황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자녀가 자신있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등록금과 예산에 대해서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는 게 힘입니다. 부모와 자녀분 모두 그 대학 재정 계획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이는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즉 대학 선택 과정 초반에 시작하는 게 좋죠. 가장 먼저 주요하게 조사해야 되는 항목은요, 아무래도 FAFSA와 CSS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AFSA는 연방 보조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의 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그 연 인컴이 좀 제법 크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거를 작성을 해봐야 지원금이 거의 받을 수가 없대더라 라고 하는 주변 이야기만 듣고 아예 작성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컴이 꽤 많다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25만 불, 30만 불 이상이시라 하더라도 가능하시면 FAFSA는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대학에서 그 지급하는 또는 연방에서 지급하는 그러한 보조금 말고도 또한 이게 메리 스칼라십이라든지 어떤 기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시고 아무리 그 받을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타진하시기 전에 일단 FAFS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FAFSA의 경우에는 FAFSA를 통해서 계산되는 SAI라고 하는 Student Aid Index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바뀌기 전에는 EFC, 그래서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즉 가정에서 가정당 그 인컴이나 이런 걸 갖다가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갖다가 가정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지의 그 능력을 갖다가 계산하는 그러한 잣대인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얼마 벌었으니까 이 정도 수입 이렇게만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5만 불 정도의 연인컴이 있다라고 하셔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이 뉴욕 맨하탄이나 캘리포니아의 샌호세 같은 데서 사시는 분들과 또는 아주 시골 지역에서 사시는데 이 정도 금액을 갖다 버시는 분들과 그 학자금을 갖다가 낼 수 있는 여력의 차이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CSS 프로파일은 컬리지 보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러한 그 재정 자료인데요. CSS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FAFSA와 함께 제출하는 추가 재정 지원 신청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AFSA보다는 더 포괄적인 가족 재정 상황을 반영을 하고요. 기간별로 장학금 수혜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이러한 CSS 프로파일을 갖다가 사용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사립대학들은 사용을 하지만 공립대학들은 CSS 프로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의 보통 웹사이트에 공개된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수수료 등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스티커 프라이스라고, 즉 표면 가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진짜 완전히 여러분들이
딱 내셔야 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은 그 금액 전부를 지불하지는 않죠. 대신에 대학 홈페이지에 그 순수 비용 계산기 Net Price Calculator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실질적인 부담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Net Price Calculator는 잠재적인 그 보조금 및 장학금 지원 후에 가족이 지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요, 보다 현실적인 추정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나온 금액이 정확히 여러분들이 내실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예상치를 갖다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시는 것보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유용하고요. 또한 학교마다 이 Net Price Calculator를 갖다가 작성하실 때 물어보는 항목이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는 학교가 있고 되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에 조금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그 학교의 Net Price Calculator가 오히려 실질적인 금액에 훨씬 더 가깝게 그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서요. 귀찮더라도 차분히 다 작성하셔서 한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비용이 기관마다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는요. 재정적으로 잘 맞는 대학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실질적인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의 첫 걸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것은 뭐 어쩌면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히려 솔직한 대화가 신뢰를 쌓고 기대치를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지원을 제한 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같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상황이 모든 가정에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의 생각보다는 성숙하고요.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저축, 수입, 그리고 자녀의 대학 교육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저축을 하셨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의 자녀가 어떤 유형의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 지원금과 저축액으로 커버가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뭐 현재까지 저축된 금액이라든지 연소득 및 지원 가능한 범위, 뭐 예상되는 연방 지원금 및 대출, 그리고 학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 등을 갖다가 공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 기반 그러니까 니즈 베이스에 또는 메리트 베이스에 그러한 장학금들에 대해서도 그 옵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학 자체 보조금이 있는지 또는 연방 및 민간 학자금 대출 론이라고 부르죠. 그 론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를 갖다 해야 되고 이자율은 어떤지 이런 부분 또 주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해당되는 경우에 GI 빌 같은 경우, 그러니까 GI 빌이라는 게 이제 그 재향 군인의 Veterans Association에서 관리하는 그 연방 혜택인데요. 자격을 갖춘 재향 군인이라든지 현역 군인 또는 그 부양 가족들한테도 교육 및 훈련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받을 수 있다라면 뭐 그런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고 또는 워크스타디라든지 또는 뭐 파타임으로 뭐 알바를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예상하는 그런 금액 등을 갖다가 같이 의논해서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재정적 기여에 대한 제한 사항이나 기대치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부모님과 상담할 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학생은요 균형 잡힌 대학 리스트에 추가할 학교를 식별할 때 경제성을 핵심 요소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요, 보다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부전공이나 이중 전공을 선택하는 것부터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는 것까지 뭐 그저 나 하고 싶어, 뭐 생각이 바뀌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과 미래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투자인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하실 때는요, 자녀가 모든 옵션을 고려를 하고 반드시 한 학교만 고집하지는 않도록 자녀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둘 수 있게 권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종 학생들의 이상적인 대학은요, 가장 명성이 높거나 순위가 높은 대학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대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리지 내비게이터나 넷 프라이스 칼큘레이터 등을 통해서 잘 활용해서 여러 대학의 재정 지원 조건을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커뮤니티 컬리지와 같은 더 저렴한 기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필요하시다면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작정적으로 가기보다는 편입 과정을 더 쉽게 만들 학업 경로 또는 아르큘레이션 같이 학교 간의 편입 조약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는 게 잠재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립대냐, 공립학교냐, 거주지 기준으로 해서 학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등도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학비 마련은 가족 전체의 공동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빅퓨처와 같은 그런 장학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적절한 기회를 찾고 신청하도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다양한 유형의 연방 및 민간 대출과 이자율 및 상환 조건에 대해서 같이 알려줘서요, 책임감 있는 대출과 대학 대출이 재정적인 미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책이나 음식, 클럽 활동, 행사 비용, 개인 지출과 같이 대학에서 발생하는 엑스트라 코스트, 그러니까 다른 비용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산 계획이나 기본 금융 지식을 익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요, 자녀가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대학 이후의 삶에서도 필요한 금융 소양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그 자체로도 벅찰 수 있지만요, 여기에 재정 문제까지 얹히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입 전문가와 재정 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면 자녀의 입시 성공과 장학금 수혜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팝사나 CSS 등의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공평한 재정 지원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대학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재정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대학 재정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계획하시는 것이 보다 많은 금액의 재정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 딜런스 컬리지 어드바이스에서는요, 대학 입학 상담뿐만이 아니라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dillon101.com으로 들어오셔서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